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상담소장 조대리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이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이제 저녁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 겸 운동을 나와서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메라에 섰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음,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큰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네, 이제 그 일은 사건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런 거는 별 문제 아니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한국의 평범한 60대 그냥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그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유형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너는 항상 네 생각대로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 자식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당신은 그 문제가 커, 이 문제가 커 하고 제가 물어보죠. 아니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닥쳐 있을 때 당신은 그 문제가 커, 이 문제가 커 이렇게 이제 문제의 크기를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는 공감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문제는 하찮은 문제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도 공감을 해주고 싶죠.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계점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원성이 높아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참다 못해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원성을 높였죠. 원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할 말 못 할 말이 조금 이제 튀어나오고 저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랑 안 살고 싶다면 나는 그거에 동의를 한다. 그 대신에 시간을 주겠다.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현명한지 당신이 결정을 해라 하고 이제 바톤을 저쪽에다 넘기는 그런 제가 파렴치한처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네가 내렸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건을 마무리를 졌는데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몇십 년을 산 사람이 왜 몇십 년을 살아도 저게 이해가 안 될까? 막 이런 막 갈등 그리고 막 그 속에서 요동치는 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병이 화병이라 하잖아요. 갱년기가 지나다 보면은 화병이 이 머리에서 빙빙 돌다가 심장 밑으로 내려가서 발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지 화가 났고 이제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일상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오는 내내 그냥 책을 받고 책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화가 무너졌고 무너지면서 이제 또 산책은 제가 하던 운동이 계속 있으니까 그 운동대로 그냥 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똑같이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로 가까운 사이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정말 촌수가 없다고 하는 무촌인데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촌인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공감을 얻지 못했을 때의 그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내 자신까지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에 그렇게 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저도 막 직장을 다니기 싫고, 예를 들어서 막 밥도 안 해주고 싶고 청소도 안 하고 싶고, 정말 만사가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점이 살짝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내 하루하루를 너무 망치는 일이다. 나는 내 하루하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갔어요. 이제 그렇게 가면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음악을 듣고 가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출근해서 이제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료들과 같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음악을 아침에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음악을 틀었는데, 그 직장 동료분들이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눈치가 빠른 이제 그런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가을이잖아, 가을. 가을이니까 이런 음악 들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음악을 이제 아침에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낯빛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낯빛이 보이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남편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할지라도 아이들한테는 나는 부부지간의 일은 부부지간의 일이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이기 때문에 엄마인 나로 그냥 온전히 보이는 거를 원하지, 부부지간의 문제를 아이한테 연결을 시켜서 나는 내가 지금 니네 아빠하고 이래이래한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아이한테 보일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아이는 정말 그냥 하수예요. 그런데 나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보다는 중수, 고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밥을 안 해준다거나 아이한테 더 도리어 그 화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아이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나는 아이한테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내가 그 아이한테 할 말이 있을까? 아, 그래서 할 말이 있기를 꼭, 할 말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 하루를, 내가 소중한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하루를, 그렇게 이제 화에 휩쓸려가지고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을 똑같이 그냥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이제 직장에 가서는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항상 밝은 웃음을 갖고 목소리를 밝게 하고 그렇게 생활을 며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외로울까? 굉장히 외로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의 일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냄으로써 그 화를 묻혀버렸다. 그 화를 그 화로 인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내 자신이 그거를 임계점을 넘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 조대비 너는 정말 대단해. 혼자 저녁에 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너는 대단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저를 봤을 때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 너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여자구나. 그리고 성실한 인간이구나.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뭐 가족이나 뭐 누구한테 막 친구들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를 이겼고, 그리고 지금은 평상심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평상심으로 돌아온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평상심이지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를 허투루 보냈을 때, 그 하루가 열흘이 되고 그 열흘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전라북도 신포에 있는 망해사라는 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망해사에 가면 600년 된 팽나무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팽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는데 그 망해사에 가 있는 팽나무가 600년이 됐다는 거는 정말 가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으로 그 팽나무를 안았을 때 안아지지도 않지만 그 팽나무가 600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600년을 거쳤을 때에 그 나무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에 있는데 제가 등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산은 1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5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1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 산은 무수히 많은 고통을 안고 무수히 많은 비바람과 무수히 많은 태풍을 수도 없이 지났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산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산에 갔을 때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받고 안식을 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50년 된 나무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그래, 너는 100살이 된 고무나무였으면 좋겠다. 팽나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살이 된 팽나무를 보고 누군가가 그 팽나무 같이 생긴 나를 보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인생 덧없이 행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똑같은 일상을 겪고 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상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일상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면 저처럼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은 정말 600년 된 팽나무처럼 여러분도 큰 나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도 내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낸 날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무는 지금 10년 된 나무입니까? 100년 된 나무입니까? 1000년 된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